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날이 많이 촉촉해졌는데요. 잔고를 보면 제 눈가도 촉촉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 토토리 형누님들이 저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완전 코리니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물려있는 개미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한 종목이 상패 수순을 밟은 적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2023년 4월 2일 거래 지원 종료가 예정된 한때 광기였고 지금도 광기의 연속인 누사이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홀더라면 또는 물려있거나 관심있게 보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사이퍼 상패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사이퍼의 역사나 출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현 시점에 누사이퍼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누사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누사이퍼 네트워크는 크립토에 있어 분산되어 있는 앱이나 프로토콜에 대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기존의 우리들의 데이터들은 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쉽게 말해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데이터 소유자인 나 하나만이 아니었는데요. 마스터키나 마스터 권한을 가진 관리자나 특정 권한 소유자들도 나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진짜 문제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마스터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었을 텐데요. 이 경우 데이터 유출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암호화나 보안 문제에 사고가 발생했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해진 데이터 소유자인 나와 특정 몇몇을 제외하고 제3자의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과제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누사이퍼의 경우 기본 암호화에 적용된 액세스 권한과 공유 정책을 통해 데이터 소유자만이 액세스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소유자만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누사이퍼 네트워크를 포함해 그 누구도 데이터를 해독하거나 기본 개인키를 결정 및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보안화의 궁극적인 형태를 이뤄내고자 했었죠. 근데 말만 들어보면 이렇게나 훌륭한 누사이퍼가 왜 상패 수순을 밟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또 하나의 토픽으로 다룰 스레스홀드라는 코인에 있습니다. 스레스홀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KEP, 킵이라는 프로젝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누사이퍼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다시피 누사이퍼는 기존의 다양한 암호화나 프라이버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킵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의 암호화 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다시 킵스라는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저장의 형태는 암호화로 이루어지며 암호화된 프라이빗 데이터들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일이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사이퍼의 암호화 보안 기능과 킵의 암호화 저장 기능이 만나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스레스홀드 네트워크고 실제로도 누사이퍼와 킵 네트워크가 합병함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스레스홀드 코인은 스레스홀드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다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누사이퍼는 암호화 보안, 킵은 암호화 저장, 그리고 둘이 합병해서 스레스홀드의 탄생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A와 B가 만나서 C가 등장했으니 A나 B의 사용처나 역할이 상당히 애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누사이퍼의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레스홀드가 누사이퍼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고 모든 사업이 스레스홀드 네트워크 사업체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많은 누사이퍼의 물량이 스레스홀드로 수합됨에 따라 누사이퍼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감소 중인 것도 포함해 업비트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더 이상 누사이퍼를 거래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4월 2일에는 완전히 상패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해당 상패 공지는 3월 2일에 올라왔지만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누사이퍼는 늘 그랬듯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거의 70%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누사이퍼는 과거에도 미친 상승과 미친 하락을 보여줬던 코인인 만큼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하며 물량을 들고 존버했던 개미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사이퍼의 말로는 상패로 결정났고 누사이퍼의 유지를 잇는 스트레스홀드가 제2의 누사이퍼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토토리들이 원하는 건 누사이퍼가 만들던 차트와 토큰의 성격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나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누사이퍼가 당장에는 상승을 엄청 해버렸고 이후에도 미친 척 폭등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스트레스 홀드입니다. 결국 누사이퍼가 완전히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스트레스 홀드로 수합을 해서 물량을 처리하든 활용하든 해야 하는데요. 업비트에서는 친절하게 수합 사이트를 안내하며 참고 자료로 올렸습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 홀드로 수합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누사이퍼의 가격이 더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교환비에 있습니다. 누사이퍼를 스트레스 홀드로 수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거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홀드로 수합을 해야 하고 정말 많은 물량의 스트레스 홀드로 수합되면서 정작 스트레스 홀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요. 매도세가 한번 붙게 되면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쩌면 매수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밍을 잡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만약 누사이퍼를 현재 들고 계신 토토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선상에서 그만 놔주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패 이후 스트레스 홀드로 수합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스트레스 홀드 단독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